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 방송 시입니다. 네, 새롭게 한번 인사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 뜨거운 열망을 꼭 염원을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또 한 번의 전문가를 바로 주권연구소의 이영구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성무 상무처럼 이영구 연구원. 네, 모셔봤는데요. 이영구 연구원님. 네, 이번 사전투표 혹시 몇 %인지 보셨어요? 26.69? 네, 맞아요. 26.69% 나왔는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막 걱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람들 투표를 많이 안 하러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이 하셨는데 보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남다르다. 진짜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 저 물론 그 26.69%의 국민들 중에 제가 없더라고요.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저 본가 가는데 여권을 안 챙겨가지고 못했어요. 저는 민증을 안 챙겨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으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점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어떤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투표가 실시된 후에 이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게 2017년 대선 때 26.06%로 가장 높았다 그래요.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이 77%가 됐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에서부터 쭉 봤을 때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26.69%니까 이제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 투표까지 하면은 지난 2017년 대선 투표보다도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나오기도 하는데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전투표가 높이 나온 상태고 이 원인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꼽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분산투표를 했다. 좀 붐비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서 했단 말이에요.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5시 반인가 갔어요. 끝날 때쯤 갔는데 그때도 줄이 계속 있더라고요. 엄청 이게 한 번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몇 번 해서 줄 서서 6시까지 원래 줄을 서면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표를 받고 투표를 했는데 그 성투표 끝날 때까지도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제 줄을 꽤 길게 서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코로나19를 만약에 피해서 왔으면은 사람 많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를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전 투표를 통해서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번 총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개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이런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엄청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게 딱 증명이 됐는데 후보자들을 보면은 약간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약간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고 특히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게 많았었는데 특정 정당,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얘기죠. 보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것들? 좀 화가 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참을 수 없다, 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후보는 뭐 30대,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정 세대를 겨냥해가지고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고 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음해하는 발언을 한 거
또 광주도 기억나요? 광주에서 무슨 아 제사 지내는 도시, 제사에 매달리는 제사에 도시. 매달리는 도시? 미친놈 아니야? 뭐 아니 그러면- 광주에 나올 생각을 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광주 후보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만 아니라 사실 행동도 그래 왔잖아요. 뭐 춘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후보 그 선범 차 안에서 세월호 현수막이 훼손돼가지고 23장이 무더기로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보면은 차 안에 기름통까지 싣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선본의 이름으로 그게 진행됐던 거고 그 차에도 이 선본 포스터가 다 붙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뭐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큰절하면서 표를 구걸해야 할 때는 언제고 또 막말로 이렇게 무리수를 일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마음에도 없는데 괜히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랄까 차명진이라든가 이 광주 후보 막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뭐 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은 세월호를 한 달에 한 차씩 침몰시키면 된다. 막 이런 식의 보통 사람은 이제 생각도 못하는 이런 말을 막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보기에도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제 청산되는 판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여유가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 민경욱이라든가 민경욱이 이제 대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발끈해가지고 대진년이세요? 막 물어보고 막 도망가고 막 이랬잖아요. 뭐 오세훈이라든가 뭐 나경원 막 이런 사람들도 대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제 자신들을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직접 언급하면서 막 발끈해하고 하는데 원래는 내가 더 급이 높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막 이랬을 때 대응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 상수라고 해야 되나 원래 보통적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거 왜냐면 내가 언급을 해주면 자신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내가 키워주는 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 대응하지 않고 이제 못 들은 척하거나 뭐 이러는 게 상책인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넘겨두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그만큼 자기가 되게 지금 이거에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서 미래통합당이 여유가 이제 없으면서 이런 막말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에게서는 좀 강한 패를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서는 막 그런 걸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명진이 막 말했을 때 내가 이 말하면 표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쵸. 이게 자기 딴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 눈 의식해서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촌천살인을 한번 해보겠다. 약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강한 패?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차명진 같은 경우에는 막말을 하고 나서 논란이 막 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내가 전 재산을 내놓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확신을 하고 내가 한 말은 정답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되게 굉장한 카드야. 내가 굉장히 공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죠.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이고 그런 속에서 자기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 전 상황만 봐도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을 맞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쭉 이제 안 흘러온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미래통합당이 작년부터 사실상 총선 준비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황교안이 2월 달에 당대표가 된 후에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이 총선 목표를 이야기한 게 한 5월 달부터 나와요. 작년 5월 달부터 내년 총선 목표는 과반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일주일 전인가? 저번 주에도 과반이 목표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이제 쭉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동물국회 만들고 막 식물국회 만들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조국 사태를 막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이제 생각에서는 조국 사건을 되게 크게 터뜨렸으니까 원래 이걸로 정권이 완전히 막 흔들릴 거고 그게 잘 흘러가면은 지난 겨울께쯤에서 문재인 정부 뭐 탄핵 이야기 탄핵 정국이 이제 흘러갈 거고 그러면은 봄쯤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총선을 이긴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대로 안 됐잖아요. 하려던 게 동물국회를 하면은 동물국회 한다고 국민들한테 욕먹고 막 지금 나경원은 한 12번 정도 고발당하고 막 이제 조국 사태를 쓰면서 정권을 위기로 몰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촛불을 100만 명 갑자기 나오면서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제 전국이 흘러가는 게 없고 지금도 지지율이 굉장히 공격을 있을 수 있는 공격을 다 하는데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는데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공작들 아니면 정치적 시도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계속 막혀 나가면서 여유가 없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듣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하고 얘는 70년 동안 왜 생각하는 게 안 바뀌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애들 이 70년 동안 날뛰고 이제 막장까지 오니 얘네들을 진짜 이제는 다시는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날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이 민주 진보 세력이 되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얘네가 진짜 나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이 압승을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몇 석 정도면 압승으로 생각하세요 혹시 저 사회자분들? 갑자기 유시민 발언이 생각나고 그러네요. 180석에서 200석 정도? 아 그래요. 저 완전히 압도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300석, 300석. 300석? 정말 300석 주지 말고. 한 석도 주지 말자. 이게 제 생각보다 다들 높게 생각하죠.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전반적으로 유시민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0석 얘기했다가 막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비난이 막 나잖아요. 어느 정도를 얻어야 압승이겠냐,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겠냐를 좀 보면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조건은 제1당 이야기를 처음에 나오죠. 근데 1당으로 갖고는 압승이라고 할 수 있냐? 사실 지금도 이제 1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과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이제 뭐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과반이 이제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과반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좀 늘어나니까 지금보다는 좀 낫겠다. 근데 좀 국정이 안정적인 느낌은 들지 않죠. 왜냐면 뭐 출석률이라든가 야권도 100 몇십 석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는 못하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이 이야기한 건 범진보 세력이 180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150석 정도 없고 비례 정당 진보적인 비례 정당들이 한 26석 얻으면 180석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고자 하면은 어느 전국에서도 쟤네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전국 운영을 가능한 의석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80석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점이 왜냐면은 그 2008년도 때도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석수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나라당 이명박 때란 말이에요. 이명박이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그때 총선이 됐는데 이때 총선에서 한나라당만 153석을 얻었고 자유선진당이라고 이회창이라는 되게 늙은 보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8석 친박신당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이 14석 해가지고 합치면은 185석. 그러니까 180 그때 이명박 때 완전히 얘네들 보수 세력들이 쓸어가지고 185석을 이제 차지를 했던 건데 유시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오만하다고 하는데 그때 한나라당 범보수 진영이 얻은 의석수다. 그래서 사실 유시민이 180석 얘기한 것 같고 오만하다고 하면 안 된다. 2017년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맞는 첫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하자고 1000만 명이 넘게 이제 촛불을 들고 나서 총선을 맞이한 건데 우리가 목표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사실은 200석 정도는 가야 우리가 압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200석이 가지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이제 범여권, 범진보 세력들이 자체적으로 3분의 2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데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게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이제 박근혜 7시간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국회 의결로 이거를 기록물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면 적폐 세력들이 이거를 반대하면은 못하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의석수를 갖게 된다. 3분의 2 의석수면은 개헌도 이제 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헌 원래 2018년도 때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87년 개헌이 아니라 더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헌법 안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이거 이제 미래통합당 애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뚫고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높게 불렀다가 역풍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 목표를 과반 뭐 이렇게가 아니라 200석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 민주당이 자체 조사 막 이런 거 했을 때 지역구에서 154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자체 그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180석이면은 아까 말한 대로 154석을 자체 결과를 얻었으면은 비례에서 26석 정도, 그러니까 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뭐 민중당까지 해서 이제 26석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근데 그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180석은 사실 이미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00석.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들이 한편에서 그럼 제기되잖아요. 뭐 국회에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수를 가졌을 경우에는 지들끼리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독단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한쪽에서의 시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에 그게 또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주로 미래통합당을 그래서 찍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제 거대 야당이 돼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기 때문에 이 견제 균형을 맞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180석, 200석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에 되게 나쁜 짓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국정 발목 잡기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작년만 돌아봐도 막 동물국회에 있다가 식물국회 됐다가 그래서 법도 안 되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도 막 추경도 잘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한 여름 때쯤 됐을 때 일본이 경제 침략하는데 얘네들은 막 일본 편 들어주고 있고 우리 대응 발목 잡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얘네들이 정권이 잡았을 때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잘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비교적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비교적 안전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겪은 국민들이 다시 세월호 참사 같이 국가가 무능하고 막 이런 정부를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거 납득할 수도 없고 견디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렇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훨씬 높아졌다. 동식물 국회부터 해서 일본 관련해서 세월호 그리고 김학의 사건 뭐 이런 거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우리 국민들 수준에서 더 이상 도저히 맞춰질 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당이 없어지는 게 어떤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뭐랄까 독단을 부리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눈에 도저히 맞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 국회 수준이 맞춰지는 거라고 봐야 된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있으면 견제가 아니라 발목 잡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또 거대 양당이라고 해요. 거대 정당이 또 너무 표를 많이 받게 되면은 진보 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또 위성 정당들이 미래한국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생겼고
또 그렇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조금 달라지면서 그럼 진보 정당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대 정당들이 표를 가져감으로써 진보 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미래통합당이 건재한 국회 상황과 진보정당이 강화되고 성장하는 국회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은 도저히 안 되는 집단이다 라고 해서 심판하는 국민 정서, 국민 의식이 됐을 때 진보정당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난 선거를 봤을 때도 민주 세력, 민주 개혁 세력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진보 정당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결과를 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에 총선 때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얘가 152석을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압승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를 했어요. 선거 결과로. 민주 개혁 세력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진보 정당도 이제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거에서 민주 세력이 성장하는 게 진보 정당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관계다. 적폐는 청산돼야 되고 진보 정당도 강화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민주 진보 세력들이 적폐 세력들을 압도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모델로 진보 정당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민주당이 성장한다 이것 자체를 너무 경계심, 위기의식을 갖고 받아들이면 국민의 의식,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의식과 동떨어지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미래통합당, 그리고 적폐들을 청산하고 민주 진보 세력이 압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더 압승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300석 그러니까 압승해야 된다, 300석은 해야 압승이지, 이런 거는 정말 미래통합당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막 이게 오만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 꼭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는 의지인데, 유시민이 뭐 180석 얘기를 해서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더 크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미래통합당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보정당 성장이 되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국민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촛불혁명 때 있었던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뭐 학생,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대변하고 원칙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진보정당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데서 민중당 강화가 되게 절실한 문제다. 진보정당 성장에 진보정당인 민중당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중당도 더 이제 국민의 이제 요구, 의식에 맞게 국민의 뜻을 더 받들어 나가면 3% 이상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남은 총선 기간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남은 총선 끝나고도 또 한번 총선 분석해 주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